반갑습니다. 엄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했던 그 돈 없는 여자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일반인 사주 돈 없는 여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1986년 5월 2일생입니다. 병인년 임진월 병호일 갑오 시입니다. 그냥 딱 사주가 한눈에 딱 봐도 빨간색, 빨간색이 아주 많이 띄죠. 이게 화입니다. 빨간색이 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얘는 초록색 나무 색깔이죠. 나뭇잎 색깔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목화 세력이라고 합니다. 목화 세력이 공략해야 되는 게 짠, 옆에 있는 수, 그리고 밑에 있는 습토, 회하고 극하고 반극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강하면 사주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할 때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강하면서 이걸 또 공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 그냥 수국화지 않습니까? 수국화. 근데 반대로 화가 극하고 있죠. 지금 화가 힘이 좀 더 세니까. 그리고 오화가 화생토가 아니고 회하고 있고 목국토로 해왔고 지금 극하는 걸로서만 효율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주 좀 작다고 해야 되죠. 왜냐면 얘네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임수가 밑에 을개무, 개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딱해서 강하게 있는 건데 얘네들이 그냥 잽으로 툭툭툭 치니까 그냥 스트레이트 그대로 원투 꼽아가지고 날려야지 얘들 케어가 되는데 툭툭툭툭 잽으로 12라운드까지 가보면 뭐합니까? 12라운드 우리가 흔히 말해서 100년 산다면 100년 동안 잽만 때려가지고 안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 사람이 돈 벌긴 힘들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화가 나와 있죠. 병화가 두 개 있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어두워진다. 병 걸린다. 어두워진다. 그럼 뭐냐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풀릴 듯 하다가 안 풀리고 100%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은 50%밖에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되고 매번 이게 반복적인 연속의 도가니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금이 없지요. 이 안에는 금, 화극금, 재성이지 않습니까? 재성을 취해야 되는데 재성이 사주 안에 없는 거예요. 을, 개, 무 없죠. 예. 그러니까 아예 이 사주는 무제 사주가 되는 거죠. 무제 사주. 아까 앞에 있던 여성분은 제가 넘쳐났었고 어저께 말했던 돈 없는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아예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재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성 있죠. 그리고 병신합수.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어렸을 때 좀 잘 살았겠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근데 이게 꼭 돈으로 봐야 되느냐? 돈은 돈으로 봅니다. 돈은 돈으로 보는데 허투한 재성이지 않습니까? 허투한 재성이고 또 얘랑 또 관계도는 있죠. 왜냐면 금수 습토 세력이 된 거예요. 습토 세력이 금생수해서 요거를 좀 더 세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대신 병신합 하면서 공략을 조금은 하고 있죠.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집에서 공부는 시킬 정도는 됐다. 예. 그리고 묘진천 땅 때리고 있고 뭐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이때부터 잡기 어려운 거죠. 재성이 출연을 했다. 근데 그게 내하고 관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경금이 출연해서 경금을 또 보면 극하는 걸로만 받아가지 않습니까? 출연을 했으면 돈은 들어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는 거는 조합이죠. 인오술로 또 화국이 형성이 되고 있죠. 또 한 번 인오술로 화국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극하기는 더 좋겠죠. 그러면 이때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건질 수는 있다 그 말이지, 지금 크게 큰 돈을 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서는. 왜냐하면 아주 대재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축 대운, 이때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때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니까. 그런데 기축 대운을 보기 전에 일단 구조를 한번 봅시다. 구조. 이게 뭐 관고네요. 관고고, 관이 또 머리 위에 있고, 관고인데 관이 머리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아주 강력하다. 관이 강력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관이 강력하니까 뭐를 해야겠습니까? 관인상생이 되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선생을 해야 돼요. 선생. 예, 뭐 공무원, 선생 이런 걸 해야지.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은 유도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인해서 이게 교육이거든요. 목이 교육을 뜻하고, 건물을 뜻하고, 빌딩을 뜻하고, 화 또한 교육을 뜻하고. 그런데 요 양인살이 있지 않습니까? 겁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겁 없다고 하지만 고집도 세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있으니까 독고다이는 아니지만은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가 하고픈 대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공무원이고 교사고 교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관인상생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정도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 뭐 재성이 있다고 인성까지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인성 들어왔었는데 이때 돈 버는 재미가 있었든지, 아니 돈을 벌고 싶었겠죠. 왜? 있는 걸 써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 예. 그러면은 이제 기토가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고, 여자에게는 자식이기도 하고 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축토가 들어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상관이고, 안에는 개신기. 이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재고가 되는 거예요. 재고가. 그러면 재고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봅시다. 그러면 2018년도에 축술형으로 한번 열렸겠네요. 해축미가 진축 안으로 들어가고, 요 안에 들어가고, 그 전에 또 축술형으로 열렸으니까 재고가 열렸으니까 2018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으면은 조금 돈을 만졌을 겁니다. 만졌을 건데,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기 식신 안으로 광고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고가 광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좀 켜진다. 예, 그렇게 하고 진술충으로 또 해가지고 열린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관은 자기보다 연장자지 않습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대운에 있는 축토 재성의 고가 관성의 고로 들어간 거를 요렇게도 때려주고 요렇게도 때려주니까 이걸 때려줘가지고 두 개를 같이 연다고 생각하면 돼요. 1타 2피겠죠.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열었냐? 자기보다 연장자인 남자를 통해서 열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통해서 조금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회사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만 투자하세요 해서 1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100억의 수입이 생겼어요. 100억이 다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억씩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100만 원이 생겼는데 50만 원씩 가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때가 2018년도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2019년도 해수가 들어왔을 때 인해의 한목, 누구랑? 관이랑. 누구랑? 해수랑. 관이랑 인해의 한목이 일어나죠. 인해의 한목이 일어나고 오해암합이 일어나죠. 오해암합. 그리고 해수는 관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토가 다행스럽게 얘를 제재하면서 들어왔어요. 기토가 해수를 자압하면서 제재하면서 해수가 진토로 들어가려는 걸 인목이 먼저 한번 합제를 하고, 그러니까 기토가 혼줄을 내주고, 왜냐면 목화
조토 세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토가 한번 해수를 혼주를 내주고 그다음에 인해 한목이 한 번 더 혼주를 내주고 오해 함합으로 또 혼주를 내주면서 이 해수가 그제서야 진토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해충미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때 효율은 조금 있겠죠. 그럼 2019년도에도 조금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편관, 남자친구, 남편을 통해서 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은 아니고 연장자의 남자친구 혹은 남자 선배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세력은 세력이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의 구조를 한번 사주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은 겁재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겁재. 참 겁재는 파재의 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시에 있는 겁재의 상입니다. 예. 이 겁재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수국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겁재를 제재하고 있으면 그거는 재성이 되어버리는데 제하지 않는 겁재는 그대로 우리가 흔히 표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은 또 다른 뜻은 누구하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겁재의 상이니까 그럼 이 사람 뭐 이래서 사기당해요. 그럴 수도 있죠. 첫 번째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관이 그 연장자가 자기하고 갈라먹듯이 이 상도 그 상이라고 해요. 내 재물을 탈취해 나간다. 이 사람은 같이 일하면서 투자자가 없으면 일을 못할 거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거를 자기 재물을 뺏어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양인, 고집 덩어리,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자기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를 안 받으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투자를 받고 그 사람이 돈을 들고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일이 파해지겠죠. 성질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성질을 안 낼까요? 저는 100% 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참다가 터지겠죠. 결국은 인호술 화의 기운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터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쯤 해야 되나? 2019년도 이미 2019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통과하고 2020년도 경자운 봅시다. 자수가 떠서 좌우충 나랑 관계는 있네요. 신자진 예, 그거 하고 2021년도 신축 병신합 재성이나 합하고 안에 개신기 제가는 재고 이때 뭐 보니까 수입은 괜찮네요. 괜찮은데 임수 각각 임수로 2022년도에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임수가 떠가지고 각각 병화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관계도가 인호술로 해가지고 그 인성 문서를 갖고 들어왔으니까 이때 가능은 하겠다. 근데 조금 뭐 가능은 하겠다지 100%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혼은 여기까지 대충 보는 걸로 하고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만세력을 요거까지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리고 봅시다. 인성 보통 이런 또 구조가 있습니다. 병화가 임수를 봤을 때 한 번은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근데 지금 두 개라서 아까 문제가 된 데 있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더 이상 그거 임수가 뜨는 건 없네요. 요때 임수가 뜨긴 뜨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하면은 이때니까 젊었을 때 잘 살았다. 그걸로 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뒤에는 운안으로 봤을 때 근묘화실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이가 40이 됐을 때는 이제 이 관하고 관골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 남자친구 기운을 다 쓰고 남편의 기운을 다 썼을 때는 이제 자기 성질만 남는 그 시기 때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40부터 60까지인데 그때 40부터 60까지
또 이 비겁이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운대에서. 뭐 오해 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겠지만은 이 파재의 상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이렇습니다. 관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손금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사주를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겪어봅니다. 그죠? 여러 사람을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거의 뭐 30명에서 50명의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하면서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남녀 여자 공통으로 직장을 다니고 모임을 나가고 여러 부류의 이런 사람들을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되게 속이 좁은 사람이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아, 저 사람은 참 술을 많이 마시네. 술 때문에 일찍 죽겠네. 일찍 죽어요. 예, 그리고 아, 저 사람 성질 많이 내네. 혈압 때문에 빨리 죽겠네. 혈압약 먹고 있겠죠, 나중에. 그게 그냥 우리가 늘상 봤을 때 그 사람 패턴을 그 사람만 모를 뿐이지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운전 험악하게 하네. 나중에 운전 때문에 골로 가든지 사고 나겠다. 그 사람 꼭 보면은 뭐 병원에 입원하고 교통사고로 막 그런 경우가 생겨요. 크게 사고를 하고. 그게 자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자기만 일어나는 일이 되면 되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많아서 분명히 화를 많이 내고 자기 성질대로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을 겪어보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참 성질대로 해갖고 일 잘 안 풀리겠네. 자기가 다 맞는 줄 아네 라고 하듯이 그런 운명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질을 죽여라 말을 하지만 말은 그런 말은 안 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옛날에 뭐 병화나 정화나 이 물상이 뭐였냐면은 종교도 안에 포함됐었어요. 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 스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뭐 그 뭡니까 그 여자들 수녀라든지 승질을 내고 싶어도 뭐 대외적으로 보면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안에 들어가는 물상이 그런 것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토, 토도 종교로 봐요. 그러니까 토는 그 화토도 그러니까 조토도 있고 조토도 있고 습토도 있지 않습니까? 조토. 그러니까 조토는 또 불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도 종교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성질을 좀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거는 가능할까? 그게 염려스럽다 얘기입니다. 언변의 마술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